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좀 톤을 낮췄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셧다운 대 기업 실적이 서로 맞붙는 날이었다. 네, 상당히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렇지만 지수는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뭔가 이제 하락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좀 불안한 마음인데, 여기에 비트코인 주식들이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주고 있지만, 지수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뭔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밸런스와 균형을 볼 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죠. 네, 깐부 국뽕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물음표죠.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엔비디아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외국계, 우리나라 쪽의 어떤 자료가 아니라 외국계 자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 바이오, 엔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여기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작은 변동성은 있지만 연말 내년 3월까지는 주식은 상승장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따라서 작은 변동성에 눈 돌아가지 말고 배에 힘을 꽉 주고 뚝심 있게 버티자. 이게 이제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는 저의 투자 전략이죠. 네. 셧다운과 기업 실적이 맞붙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46, 나스닥은 플러스 0.56, 네, S&P 500은 플러스 0.23. 네, 다우는 좀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리스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혼조, AI주 쏠림 속에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죠. 아마존이 오픈AI와 380억 달러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 이 뉴스로 아이랜 같은 종목은 크게 상승하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엔비디아 AI 칩 UAA 수출을 첫 승인했다. 네, 최첨단 칩을 달고 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리사 국연전 이사가 노동의 약화 위험이 인플레 우려보다 더 크다. 이 노동 약화 위험, 네,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3% 하락, 이더는 6%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와 비트코인이 상당히 금리 인상에, 금리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ISM 제조 PMI 지수가 48.7, 8개월째 위축 국면이네요. 네, 50 이하가 위축 국면인데 미국 10월 ISM 제조 PMI 지수는 48.7을 기록하며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서베이 지수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50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것들이 언젠가는 또 큰 화를 가지고 오죠. 네, 어제도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도 밸류에이션 잠깐 봅시다. 네, S&P 500은 23.3배, 네,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유로스탁은 25배, 니케가 22배, 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우리 한국은 코스피 2%가 11.6배, 지금 12배까지 저는 올라온 것 같아요. 12배. 그 다음에 코스피 PBR은 1.37배, 이것도 1.4배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 네, 1.7배가 이제 꼭대기라고 치면은 아직까지 여유는 있어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포드 11.6배, 12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죠. 13배까지는 저는 뭐 감당해낼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지수는 99.705, 0.08% 상승. 네, 달러가 소폭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온달러는 1430.99. 네, 원화의 약세의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1450원대까지 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좀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원화가 살짝 강세로 갔는데 다시 약세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 어떠한 이유이든지 1,500원 한번 올해 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니까 좀 조심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N달러는 154.23N, WTI는 0.15% 상승해서 61.07달러. 금 가격은 4,016달러. 네, 4,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네요. 네, 0.49% 상승.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611, 네, 0.5bp. 10년짜리가 4%를 다시 올라서 4.113, 1.1bp. 금리는 상당히 주식시장이 비우호적인 모습. 이게 언젠가는 주식시장에 큰 비수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 금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하단을 치고 다시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10년짜리 기준으로 3.9에서 그렇죠? 4.2 정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조법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보고 박스권을 탈피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10년짜리 기준으로 4.2를 넘어갈 때부터는 주의를 하자. 네, 테슬라는 466.50달러. 네. 엔비디아는 207.979, 네, 2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오늘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네, 오라클은 마이너스 1.72, 258달러. 250달러가 바닥이니까 이 근처에 오면은 뭐 조금씩 분할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드컴 1.68, 팔란티어 2.9, 오늘 실적 발표하죠. 네, 206.45. 네, 저는 180달러 이상에서 팔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역이죠. 네, 팔란티아는 제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애플은 마이너스 1.15, 267달러. 마이크론 오늘 5.26, 네, 막판은 4.9 얼마에 끝났습니다. 234달러에 끝났는데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을 보이고 있다. 네, 아직 뛰어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인텔은 마이너스 0.75, TSMC 2.32, 인라인들이 오늘 4.17, 네, 이유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898달러, 거의 90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어데이스크 0.42, 비트코인은 2.56 하락, 이더 마이너스 5.69. 네,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인상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원래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인상하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뉴스케일 파워는 7.-7.43, 이익 실현 물량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오클러도 6-4.40. 네, 코이버도 5.19, 아이렌이 올라가니까 코이버가 박살나는 모습. 네, 서로가 그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렌,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코이버. 오늘은 코이버가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클도 마이너스 5.97, 아이온큐도 마이너스 5.84, 디게티는 마이너스 8.02.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많이 먹었던 것들 연말을 맞이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네, 이익 실현이다. 네, 그동안에 많이 먹었던 펀드들의 이익 실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오늘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과거와 다르게 AI 투자 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해드리죠. 2023년에서 28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AI 투자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기간이 짧은 것은 재고 사이클이다. 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재고와 생산을 줄였다가 불확실성 해소되면 재고와 생산을 늘리면서 이 사이클이 발생하죠. 재고 사이클이 가장 짧은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중국 제조업 위기 이후 2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업 사이클은 약간 2년, 재고 사이클은 한 2년 정도의 진폭을 가지고 사이클이 형성된다.
반면 투자 사이클은 이보다 기간이 길고 진폭이 크다. 투자 쪽 사이클은 2년보다 더 길다는 거죠. 1990년대 IT 설비, 인터넷 투자와 2000년대 미국의 주택 투자, 2000년대 중국의 도시화 관련 투자는 5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네, 사이클이 한번 정착이 되면 투자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보다 규모는 적었지만 2010년대 미국 셰로일도 5년간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AI 투자는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투자죠. 그래서 1990년대 인터넷 투자와 유사하다고 이번에 AI 투자를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AI 투자는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 5년이면 2028년까지 투자가 지속될 거다. 내년이 26년이니까 내년까지는 충분히 투자가 왕성하게 나타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사이클이 빨리 꺾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사이클은 이렇게 길게 5년을 하고, 재고 사이클은 2년을 또 큰 사이클, 작은 사이클에 서로 다르죠. 다른 모습. 1990년대 미국 인터넷 투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정도까지 하다가 깎였다는 거죠. 네. 2000년대 미국 주택 투자도 마찬가지고, 2010년대 미국의 셰일 오일도 최소는 5년을 갔다는 거죠. 네. 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7,494억, 네, 거의 8,000억 가까이 팔았네요. 코스닥에서는 3,833억. 시장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코스닥으로 좀 가는 거죠. 코스 DAQ. 네,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을 너무 노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SK 하이닉스는 코스피인데 네, 시장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돈이 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내국인이 5천억을 사죠. 그동안 팔다가 다시 꺾는 모습,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도 이야기는 고객 예탁금이 85조까지 늘었다는 거죠. 85조까지, 신용잔고는 25조까지 늘은 모습. 와우, 정말 폭탄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아주 불안의 벽을 타고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되느냐? 네, 어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10월 수출 호조 두 개로 반도체, 로봇, 엔비디아의 GPU와 APEC 효과, 노보틱스 쪽으로 전력기기 호실적 효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증권 호실적 기대감과 여태급 예탁금, 거래량 증가 이런 쪽에서 증권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반도체, 로봇, 전력기기, 증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9월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미국 9월 무역 수지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한국 시장은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SK 하이닉스의 수익력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희망적 분석 자료가 깐부치킨 동맹에 불을 끼얹고 있다. 미국 시장의 주가 탄력성이 크지 않지만 지속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 시장은 국뽕과 에이펙 이후의 미래에 대한 꿈에 취해 하락할지 모르고 지속 상승 강도가 세지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반도체, 전력기기, 로봇, 조선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소폭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촌보 전략을 추천한다. 미국의 셧다운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기업 실적이 막판 불꽃을 품고 있어 시장이 현실을 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직까지 뛰어내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어떤 강자의 모습과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팔란티어로 이어지는 미국의 모습, 라인 일리돈을 상승한 거죠.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강자들의 진격과 새로운 먹거리로 중국 엔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바이오들이 연말로 갈수록 밀린 애로와 내년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그다음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엔터,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할 건 없네요. 기존의 강좌들이 지속적으로 갈고 계속 추천했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전보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떼어낼 때는 아직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카페에 이번 주 추천 종목 10종목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어제처럼 아주 불타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좀 당분간 엉덩이 무겁게 하고 계속 말에서 불안불안하지만 뛰어내리지 마시고 가는 놈을 계속 쫓아가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